자, 삼각함수의 활용이에요. 아시다시피 삼각함수의 활용자가 들어가면 난이도를 천정부지로 높일 수 있어요. 아주 기초적인 내용부터 최강 난이도까지 낼 수 있는 게 이제 활용 파트인데, 여기는 두 파트로 나눌 부분이 없죠. 뭐 두 개의 블럭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다만 오늘 하는 내용은 진짜로 아주 센 기초로 너 사인 법칙 외웠어? 너 코사인 법칙 외웠어? 이 정도를 물어보는 단원이고, 너희들이 주말 거쳐서 이제 해와야 되는 부분은 그걸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건가, 그 공식들을 가지고 얼마나 어떻게 어떤 그림에 어떤 상황에 접목시켜서 우리가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그리고 삼각형의 넓이 공식들을 사용할 것인가의 난이도별이에요. 그러니까 화요일날 하는 난이도가 훨씬 높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왜 지금 답답하냐면, 그렇다면 말이야, 적어도 모두가 지금 현 상황에서 공유하고 있어야 되는 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공식은 외우고 있어야지. 여기가 공식 단원인데. 공식 단원인데. 공식은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 공식조차가 지금 버벅대는 상황이라서, 좀 답답하다 이거죠. 공식들 좀 정리하고 갈게요. 사인 법칙은 사인 A 분의 A는 사인 B 분의 B는 사인 C 분의 C는 2R이다. 코사인 법칙은 제 1형태와 2형태가 있는데, 코사인 A는 2BC 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하는 것과,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C 하는 요게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삼각형의 넓이, 넓이 공식으로는 2분의 1 AB 사인 세타가 있고, 이것이 이제 변형된 꼴로 4R분의 ABC가 있고, 그 다음에 헤론의 공식으로 해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나누기 반을 P라 하면 루트 P, P-A, P-B, P-C 하는 넓이가 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확장형으로는 사각형의 넓이, 사각형의 넓이가 평행사변 같은 경우 AB 사인 세타 이고, 이제 막사각형의 넓이일 경우에는 대각선 두 개의 길이와 그 사이각 중 예각의 크기를 따서 S 이퀄 2분의 1 AB 사인 세타. 그러니까 이 삼각형의 넓이하고 똑같은 공식의 형태를 가지는데, 그 A와 B와 세타의 위치가 다르죠. 이렇게 해놔야 된다. 대각 요 정도죠. 대각 요 정도. 헤론의 공식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지금 공유되어야 될 지점들은 뭐냐면, 내가 이거 사인 A분의 A라고 했을 때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 대변과 대각의 스토리. 그리고 R 이거 등장하면 이거 외접원의 반지름 얘기하고 있는 거다. 여기서의 이 R도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 얘기하고 있는 거다. 알아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그냥 이렇게 막무가내로 하나, 또는 제일 멍청한 게 그 개념서에 이 공식이 코사인 A, 코사인 B, 코사인 C 세 개로 나와 있다고 그래서 본인도 세 개로 외우는 거예요. 그 왜 그런 짓을 해? 이 관계들을 알면 되지. 이 A와 이 A가 대변과 대각의 관계고, 이 B와 C가 그 대변 대각을 둘러싸고 있는 두 변, 그러니까 끼인 변, 끼인 변을 의미하는 거다를 알면 여러 개를 외울 필요가 없잖아요. 실제 문제에서 ABC가 나올 게 아닌데. 얘도 마찬가지. 이 변과 이 각이 서로 대변과 대각의 관계라면, 이 AB들은 그 C를 끼우고 있는 두 변이다 에 대한 얘기. 그리고 또 하나, 좀 전에 풀이들 보니까 사인 법칙 써야 된다 그러면 이거 다 쓰고 있던데, 아니죠. 이거 필요하면 조합하는 겁니다. 필요하면 조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어떤 삼각형이 주어졌는데 요만큼이 필요하다. 그럼 요만큼만 써도 사인 법칙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얘와 얘를 조합하고 싶다. 그럼 그렇게 조합을 하면 되고요. 얘와 반지름을 엮어서 이렇게 조합하고 싶다. 그럼 그렇게 이용하면 되고요.
그리고 변의 길이에 비 얘기할 변의 길이에 비 얘기할 때 sin A, sin B, sin C는 A 대 B 대 C다. 뭐라고 그랬어요? 삼각형의 세 변의 비가 각들의 사인 값들의 비율과 일치한다라고 그랬잖아요. 일치한다고 하는데 여기다가 2R 사인을 왜 쓰고 있냐. 비율을 그대로 사용하면 되지. 그러니까 요는 첫째, 이거 지난 그 영상 그 내용 개념 수업 할 때도 얘기했던 거야, 얘들아. 첫째, 공식이 완벽하게 암기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둘째, 공식을 쓰려면 내가 어떤 조건을 쥐고 있다를 알아야 돼요. 어떤 조건을 쥐고 그리고 무엇을 구하고 싶다. 내가 들고 있는 것과 내가 갖지 못한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어느 장면에 어느 공식을 쓰는지를 알지. 판단을 하지.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단계, 공식을 다 외웠다. 완벽하게 외웠다. 네, 그리고 어떻게 조합할지도 안다. 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조건화를 챙기는 겁니다. 뭐냐면 사인 법칙은 주로 A, S, A 상황에서 쓴다라고 했잖아요. A, S, A 상황에서 쓴다. 두 변과 끼인 각. 예? 두 변과 끼인 각이 아니라 한 변과 양끝각. 예. 각의 정보가 많고 변의 정보가 부족할 때 대충 이런 느낌이면 돼요. 각의 정보가 많고 변의 정보가 부족할 때. 그리고 대변대각. 대변대각의 관계. 나한테 이런 수준의 조건들이 주어지면 아, 내가 이거 지금부터 사인 법칙을 써야겠구나 라는 예상을 하는 거죠. 예상을. 실제 문제 풀어봐서 알겠지만 딱 보자마자 사인 법칙이야 이렇게 확신이 드는 게 있어? 뭐 그 정도까지 확신이 든다면 그건 쉬운 문제란 뜻이에요. 나도 그래요. 나도. 이번 6평 풀면서 이렇게 조건이 주어지면 가만히 있어봐라. 여기다가 사인 법칙을 쓰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코사인 법칙은 지금 당장에 못 쓸 것 같은데? 이렇게 예상을 해요. 예상을 해서 공식을 대입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다시 딴 데로 돌아가고. 이 상황은 아주 명쾌하죠. 세 변이 주어졌을 때입니다. 삼각형의 세 변이 주어졌을 때 각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 할 때 쓰는 공식이고요. 이건 두 변과 끼인 각을 알고 있을 때 맞은편 대변의 길이를 구할 때 쓰는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넓이들 다 마찬가지죠. 이건 SSS 상황에서 쓰는 거고 이건 SAS 상황에서 쓰는 거고 이 헤론의 공식도 SSS 상황에서 쓰기는 한데 교과과정에서 떨어져 나갔다고 그랬죠. 그래서 쓰면 좋은데 안 외워도 그만이긴 한 그런 공식입니다. 이거는 변의 길이가 정수들일 때만 주로 써요. 정수. 변의 길이에 무리수가 들어오면 쓰기가 힘든 공식입니다. 내용 정리하고 있으니. 자, 이러고도 내용이 자기가 부족하다. 그러면 영상 찍어서 올려놨잖아요. 무교재 개념 강의라고 해서 삼각함수의 활용 올라가 있습니다. 시간 내서 한 번만 보세요. 개념서 가지고 같이 공부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면서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는 너희들 머릿속에 스스로와의 문답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대화를 말하는 거야. 스스로와의 문답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사인 CAP가 어디지? 그럼 CAP 요거 얘기네. 그럼 요거를 한번 세타라고 해보자. 그럼 얘가 사인 세타 분의 CP의 값을 물어본 건데 사인이 일단 등장하기도 했지만 뽐새 자체가 사인 세타 분의 CP 이거 대변대각 얘기잖아요. 그러면 잘 생각해봐. P가 일로 찔끔찔끔찔끔찔끔 이렇게 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세타도 커지고 CP도 길어지죠. 근데 질문이 뭐였냐면 이거의 최소값이 얼마냐. 야, 이것도 커져나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변하는 수고 CP도 그에 비례해서 같이 커져나가면 변하고 변하는 애의 최소값을 어떻게 구하냐. 우리 이거 못 구한다고요. 우리가 최대 최소라고 알 수 있는 것은요. 한 변수가 움직여야 돼요. 한 변수가. 변수는 하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사인 법칙을 다른 형태, 같다고 하는 다른 형태로 바꿔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거기서 눈에 띄는 각도가 바로 60도, 75도, 그리고 나머지 한각인 C입니다. 아시겠어요? 나머지 한각인 C. 이거를 생각하시면 75도, 60도 합치면 얼마야? 135도, 180도에서 135도 빠지면 얼마야? 여기가 45도란 얘기죠. 그죠? 그러니 이 세타와 CP가 대각대변의 관계라면 이 45도와 AP도 역시나 대각대변의 관계잖아. 대신 뭐가 좋아졌지? 상준아, 뭐가 좋아졌지? 변하는 애가 AP 하나로 바뀌었죠. 사인 45는 상수니까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사인 45가 2분의 루트 2고 유리화시키면 얘가 루트 2배한 AP야. 그러니까 얘도 변하고 얘도 변해서 최소가 뭔지를 알지 못하는 애를 루트 2배한 AP로 바꿔주면 난 지금부터 뭐만 찾으면 되지? AP가 언제 제일 짧아지지? 이것만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해돼요? 예.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이거 길어. 조금 짧아지고 조금 짧아지고 조금 짧아졌어. 예. 근데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면 다시 또 길어져. 그러니까 제일 짧은 거리는 바로 수선의 발일 때이다 라는 거죠. 수선의 발 하고 나니 60도고 60도 30도면 1대 2대 루트 3이니까 절반하면 3 루트 3. 예, 거기다 루트 3 배하면 9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녀석은 최소값이 9 루트 2가 된다. 이런 생각. 예. 그러니까 공식을 외우는 건 당연한데 왜 그 장면에서 이 공식을 써야 되는 걸 알아야 쓴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도 마찬가지. 해설지 보면 어떻게 돼 있지? 그러고 보니까 내가 해설지를 안 봤네. 뭐 어떻게 돼 있을 거예요. 뭐 이렇게 쓰면 된다. 이렇게 뭐 코사인 법칙 이렇게 쓰면 된다. 저렇게 쓰면 사인 법칙을 이렇게 쓰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을 텐데 중요한 건 그걸 쓰면 당연히 답이 나오지. 내가 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가가 중요한 거잖아요. 지훈아, 그지? 돌아와. 너 혼자 지금 그걸 고민한다고 그래서 2번 놓치고 1번 이해하면 너한테 득이냐? 영상은 남아있는데. 자, 질문. BC의 길이를 구하시오. 여기에 길이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내가 구하고 싶은 거구나 라고 하고, 쥐고 있는 게 뭔가를 보면 여기가 2고 30도고 직각이면 여기가 60도라서 적어도 요 삼각형에 대해서는 이변 길이를 다 알 수 있는 거네. 그지? 그래서 2면 얘가 1대 루트 3이니까 요 길이가 루트 3분의 2 정도는 되겠네요. 확실하고, 예, 요 길이는 루트 3분의 4. 뭘 쓸지 모르니까 일단 다 정보를 적어 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게 아마 핵심 조건이지 싶은데, 예, EC의 길이와 BD의 길이가 서로 같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서로 같다인데, 그걸 그냥 같구나 이럴 수도 있겠지만, 예, 문자화 시키면 이 길이가 A일 때 요 길이도 A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궁금한 건 X야. 그리고 내가 요 삼각형에서 요 변 길이를 알고 있어. 그리고 이 변 길이와 이 변 길이가 같다를 알고 있어. 그러면 X를 구하기 위해
뭘 할 수 있지? 뭘 해야 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금 각, 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가 그러니까 x에 대한 대각을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 x에 대한 대각. 그러니까 사인 120도 분의 여기가 60도니까요. 분의 x 해보니 이 120도가 말이에요. 이 120도가 2분의 루트 3이야. 그러니까 이 변은 지금 x만 모르는 것으로 확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동일하다의 각을 이렇게 놓은 다음에 이 각에 대한 이 변의 사인 값이라든지 아니면 이 각에 대한 요 변의 사인 값이라든지 요 둘 중에 하나만 알아내면 그걸 상수로 알아내면 그러니까 여기에 사인 얼마 분의 얼마를 할 건데 대각 대변을 할 건데 이 값이 상수로만 주어진다면 사인 120을 1로 올려서 x를 구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해돼요? 그러면 뭘로 할까? 일단 예상을 해보자. 이 딱 후보가 두 개밖에 없잖아요. 요각에 대한 요변과 요각에 대한 요변 후보가 둘밖에 없잖아요. 뭘로 할까? 느낌 또는 예상. 그렇죠. 이 길이 같다 왜 줬겠어요? 길이 같다를 왜 줬겠어? 지금 당장에는 모르겠어도 얘들아 A가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 정도는 우리가 눈치를 깔 수 있다는 거지. 네? 그래서 요각을 세타라고 정하고 사인 세타분의 A를 일단 한번 써보는 거야. 예상을. 이 A를 쓰지 않을까? 여기랑 여기랑 같다고 줬으니 이렇게요. 근데 문제는 이 세타가 이걸 안 쓰려는 또 하나의 이유가 그거예요. 이 각을 알려면 여기가 직각인 걸 알지만 이 각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각에 대한 정보조차가 없어. 그러니까 이 각을 쓰는 일이 굉장히 요원해졌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를 이용해서 A를 연결시키려고 했는데 안 그래도 각에 대한 정보가 궁금했는데 이 세타를 봤더니 일직선 상에다가 직각을 끼우고 여기가 세타 여기가 나머지 각이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를 얼마로 할 수 있는 거지? 여기가 90 마이너스 세타가 되는 거죠. 그럼 다시 어디가 세타지? 네, 여기가 세타가 되는 거죠. 그럼 지금 내가 필요한 게 뭐지? 사인 세타. 근데 이 직각삼각형에서 사인 세타란 2분의 A죠. 2분의 A. A가 끝내 얼마인지는 몰랐지만 여기서 이제 유레카 하는 거지. 이렇게 되면 A가 얼마인지를 몰라도 되는구나. 이렇게. 알겠어요? 아이디어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X는 예상대로 2 사인 120도이고 2 곱하기 2분의 루트 3 이렇게 가면 된다는 거다. 알겠어요? 또 이거 뭐 중학도형 성질 중 하나 지난번에도 한번 물어봤던 건데 사각형에 사각형이래. 원 하나에다가 사각형 하나를 아무렇게나 내접시켜도 반드시 성립해야 되는 성질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이런 거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삼각형은 자신의 외접원을 가져요. 그런데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각형이 자신의 외접원을 갖진 않아요. 한마디로 외접원을 가질 수 있는 사각형의 자격이 있다는 건데 그 자격이 뭐냐면 마주보는 각의 합이 180도여야 한다. 파이여야 한다. 마주보는 각의 합이 180도여야 한다. 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선분 BC의 길이를 구하여라 그랬거든? BC의 길이를 구하여라 그랬는데 사실은 요 사이각을 보면서 BC는 내가 요변하고 요변 길이를 알면 구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할 수도 있는데 이거 AB가 어딘 줄 알고 두 변의 길이를 구해요. 그게 아니고 요렇게 하는 겁니다. 요렇게.
이렇게 하고 여기가 120도이다를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120도냐? 이 BC를 이쪽 반대편 원주에다가 아무데나 갖다 놓으면 A, B, D, C가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120도면 얘가 60도가 되는 거예요.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BC라고 하는 같은 호에 대해서 원주각이 60도면 그 중심각은 120도, 2배가 되죠. 그래서 120도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240도? 그냥 사인 120분의 BC 하면 20. 아, 사인 법칙? 그렇게 해도 되고. 그러니까 나는 지금 무슨 얘기를 더 추가로 하려고 그러냐면, 그러니까 지금 장원이 얘기는 반지름 알고 있고, 이 각 알고 있으니까, 이 120도와 BC가 서로 대변대각의 관계 아니냐. 그러니까 사인 120분의 BC는 2R인데 R이 11이니까 그냥 20으로 해서 얘만 올리면 되지 않냐 이 얘기야. 당연한 거고 요거를 이렇게 해서 방금 전에 내가 얘기한 대로 60도니까 120도가다가 금방 나오잖아요. 그러면 당신들이 앞으로도 도형 다룰 때 반드시 좀 기억해 놨으면 하는 게 있다고. 그게 뭐냐면 이 비율 얘기인데 여기가 직각이면 90도죠. 직각이면 이게 1대1대 하면 여기가 얼마였어요? 여기 비율로 1대1이면 여기가 얼마여야 돼요? 루트 2죠. 얘만 단독으로 볼 땐 하나도 안 신기하죠. 원래 외우고 있는 거니까. 근데 진우야 언제까지 할 거야? 이걸 60도로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1대 1대 이렇게 하면 여기는 얼마일까요? 꼭지각이 60도인 이등변삼각형의 다른 이름은 정삼각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1이죠. 그럼 봐요. 60도일 때 1대 1대 1이에요. 90도일 때 1대 1대 루트 2예요. 그러면 60에서 90 커졌으니까 30 더 커지면 뭐니? 120도지. 이게 1대 1대 하고 예상컨대 얼마일까? 이게 루트 3이에요. 네? 이게 앞으로도 삼각함수뿐만 아니라 이제 어떤 종류의 도형이든 간에 우리가 도형을 만나게 되면 자주 쓸 비례식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비례식이 아니라 뭐라 그러냐. 비율값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1대 1대 1, 1대 1대 루트 2 외우듯이 1대 1대 루트 3 중심각이 120도일 때 1대 1대 루트 3을 좀 외웠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야 내가. 알겠어요? 유도하는 건 금방이에요. 이게 이등변삼각형이니까 수선의 발 내리면 바로 이거 직각 2등분 되고 수직 2등분 되고 1 그럼 여기가 2분의 1 여기가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3 2배 하면 루트 3 이렇게 돼요. 예. 코사인 법칙까지 쓰지 않더라도. 근데 이걸 딱 마주하는 순간 여기가 60도 그래 너 120도 10대 10대 10루트 3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지. 알겠어요? 1대 1대 루트 3 외워두세요. 다음 각변환 이야기. 그러니까 이제 삼각함수의 활용 단어는 삼각함수가 4개의 단어로 되어 있잖아요. 호도법과 삼각비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삼각함수의 그래프, 삼각함수의 방부등식, 그 다음에 삼각함수의 활용이란 말이에요. 앞에 3개는 서로 연결이 돼 있는데 이 삼각함수의 활용 파트는 아무래도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삼각형의 넓이 공식, 공식을 쓰는 단어이다 보니 앞에서 했던 무언가가 이렇게 영향을 끼칠 일이 많지 않은데 지금 같은 경우 이걸 외워두면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와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두고두고 정말 많이 쓰는 애예요.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사인 세타 부호의 영향을 안 받고 그대로
예, 이 파이를 버려도 된다. 사인 세타가 된다.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반면 코사인 세타로 바뀌는데 앞에 부호가 바뀐다. 이 정도. 이 두 개를 이렇게 대응으로 각변환 공식을 하면 되는 건데 각변환을 하기 전에 그냥 반사적으로 튀어나오게 외워놨으면 좋겠다. 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삼각형 얘기할 때 항상 이렇게 두 각이 더해져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게 뭘 노리는 거냐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180도 파이입니다고 그래서 세 각 중에 두 각을 더해서 말하는 것은 사실은 한 각을 뜻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B 더하기 C는 파이 마이너스 A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걸 보자마자 4 코사인 A와 그리고 요거 놈이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A를 하고 싶은 거구나. 그 의도를 알아채고 얘가 순식간에 마이너스 코사인 A로 바뀌면 코사인 제곱 A는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3, 즉 4분의 3이 돼서 코사인 A가 2분의 루트 3이 되고 특수각이죠. 네, 그래서 A는 30도구나 이렇게요. 그래서 A는 30도구나 이렇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A가 30도면 저 왜 저번에 반지름 길이 알고 싶을 때 sin A분의 BC는 2R이다를 이용하면 되죠. 그럼 이 중에서 얘와 얘가 모두 다 상수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3의 sin 30도 될 테니까 2R이면 얘랑 서로 지우면 되는 거죠. 됐죠? R은 그래서 3이다. 정보가 너무 많아도 별로 고맙지 않죠. 이 삼각비 같은 경우는 정보가 너무 많으면 막 눈이 막 헷갈리기만 한다고. 예? 그래서 항상 질문을 바라보면서 자기들이 이 정보들을 드립을 해가야 돼요. 예? 질문을 보면서 BD의 길이를 알아야 된다. BD가 어디있어? 요거지, 요걸 알아야 된다. 라고 하면 당연히 요 사인 C에 대한 얘기를, 이게 외접원이다 보니 이 코사인 법칙은 쓰더라도 후순위로 쓰게 될 거고 틀림없이 사인 법칙을 쓰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사인 법칙에만 외접원이 나오잖아. 그죠? 그래서 이게 몇 도지? 이렇게 궁금하게 돼요. 이게 몇 도지? 궁금하게 되는데 아닌 게 아니라 이게 요게 아니고 요 변의 길이는 이제 이 각도 있지만 요 각이 있죠. 예, 그래서 BAC가 45도라 했고 그러면 요 각이 얼마지가 궁금해지죠? 그게 합쳐야 BD의 대각이 되니까요. 예, 근데 이 각이 궁금해 하고 찾아보시면 원주각 얘기예요. 원주 CD에 호 CD에 대해서 요렇게 생긴 원주각과 요렇게 생긴 원주각이 같은 각이란 말이에요. 여기 15도라고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요 각도 15도겠구나 가 되고요. 예, 따라서 합치면 60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인 60도 분의 BD 이렇게 이제 드리블을 해가는 거죠. 사인 60도 분의 BD. 그러면 이제 이 BD 길이를 알기 위해 여기가 제일 좋은 건 2R이 나오는 거예요. 2R이 나오면 제일 좋고 그렇지 못하다면 또 다른 사인 분의 대변 대각의 길이가 나왔으면 좋겠다 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쳐다보는 거예요. 외접원의 반지름이 바로 나올 것 같지는 않고 대변 대각이 뭐가 있을까 하고 추가적으로 알아보니 여기 75도가 있네. 그지? 여기 75도. 그럼 조금 전과 똑같은 수단으로 요렇게 요 호에 대해서 원주각이 75도다 하면 같은 호에 대해서 요 놈이 같은 원주각이지. 그러니까 여기가
75도. 근데 75도, 15도 하니까 이게 직각이 돼버렸네, 여기가. 그럼 이제 유레카 하는 거죠. 직각이 되면 AC가 이 외접원에 지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원주각이 직각이면 자신의 호가 반원이란 뜻이니까요. 그러니까 AC의 길이가 그러면 이게 아니고 바로 지름으로 가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지름으로 가네. 그게 8루트 6이다. 예, 8루트 6이다. 끝났잖아요. 그러면 사인 60도 이쪽으로 올리면 되니까. 이해돼요? 예, 정보가 너무 많을 때는 드리블을 해가는 것이다. 이것도 이거 질문이 A 대 B 대 C 물어보는 질문이라고. 사인 법칙에 의하면 사인 A는 2R분의 A니까 여기다가 2R분의 A, 2R분의 B, 2R분의 C 써봐야 2R, 2R, 2R 지워지고 A 대 B 대 C와 똑같은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구하기 위한 ABC 작업으로 이렇게 A, B의 둘의 곱과 BC의 곱과 CA의 곱을 4대 3대 6으로 줬는데 뭐 우리 흔히 쓰는 방법은 K를 둬가지고 AB 곱은 4K, BC 곱은 3K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나중에 결국 질문이 비율일 때 어떻게 됐었어요? 그 풀이를 여러 번 해봤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풀이의 최종본에는 늘 K로 닿던 애가 이렇게 같이 지워집니다.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지? 그래서 안 써도 된다고요. K를 안 써도 된다고. 그냥 이 숫자 그대로 이용해도 돼요. 그러면 그냥 AB는 4, BC는 3, CA는 6 이렇게 써도 된다고요. 그리고 뭐 곱 얘기 나오고 이거 AB, BC, CA가 서로 곱해져 있으면 더하는 것보다는 곱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지 않을까? 그러면 ABC의 제곱이 되고요. 제곱이 되고 4, 3, 12, 6 하면 72. 그래서 ABC는 6루트 2겠네요. 6루트 2. ABC의 곱이 6루트 2다. 예. 그러면 여기서 이 6루트 2, 루트 2가 왜 나와요? 뭐 이럴 수 있는데 상관없어요. 지금 여기서 알아내는 장면이 뭐냐면 AB가 C분의 6루트 2라는 거예요. C분의 6루트 2. 그러면 얘가 C분의 6루트 2 대 BC는 A분의 6루트 2 대 CA는 B분의 6루트 2라는 거 아니야? 예, 그러니까 안 쓸 거라고요. 6루트 2든 지랄이든 간에. 됐어요? 그런 다음에 뒤집으면 되잖아요. C 대 A 대 B 이렇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4분의 1 대 3분의 1 대 6분의 1이겠죠. 역수비. 그럼 이제 이걸 다시 정수비로 바꿔봐. 얼마 곱할 거야, 여기다? 12겠죠. 4와 3과 6의 공배수가 10이니까. 그러면 3대 4대 2가 됩니다. 그럼 그대로 숫자로 써요. 3, 4, 2 이렇게. 그런 다음에 질문에 대답을 해요. A 대 B 대 C는 얼마인가? 그러면 4 대 2 대 3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되죠. 알겠어요? 네. 사실은 이게 A 대 B 대 C다 말고는 나머지는 다 고등학교 1학년 때 했던 비례식 설명이다. 그죠? 풀고 나니 그렇다. 어떤 삼각형인가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어떤 삼각형인가는 하는 행위가 결정돼 있죠. 어떤 식으로 결정돼 있냐면 사인이 등장을 하면 2R분의 대변 이렇게 바꾸고요. 코사인이 등장을 하면
코사인 법칙의 제1형태 2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요걸 쓴다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삼각형인가에 대한 질문. 그래서 지금은 사인이니까 a 옆에다가 2r분의 a b 옆에다가 2r분의 b 이렇게 갖다 놓으면 2r 지워지고 a 제곱은 b 제곱인데 변의 길이가 양수니까 a equal b가 되는 거죠. a equal b. 그래서 a와 b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다가 답이에요. 허무한 얘기죠. 그리고 이건 아까 얘기한 삼각형 ABC에서 라는 말은 이 A 더하기 B를 파이 마이너스 C라고 쓰려는 수작이다 라고 했죠. 그리고 그것은 사인 C와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애는 사인 제곱 A 더하기 사인 제곱 B는 사인 제곱 C란 얘기고 이거 C가 직각삼각형이라는 뜻이에요. 그대로 변비로 바꾸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사인 A는 변으로 바꾸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라는 뜻입니다. 사인 값은 변의 B와 같다. 그래서 어떤 삼각형인지 말하시오. 그러면 빗변이 C인 직각삼각형 또는 C가 직각인 직각삼각형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B 지점에서 드론까지의 거리는 이고요. 사실은 근데 45도와 75도는 너무 특수각이라 이 75도 이렇게 수선의 발 내려서 여기서부터 30 가지고 추적해 가도 x는 금방 나와요. 알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중학교 때 방식이고 중학교 때 방식이고 지금은 이제 그래도 뭐 무슨 법칙 어쩌고 저쩌고 했으니까 그거 한번 써보자는 얘기니까 45도에 대한 x는 하면 요거에 대한 30이다 이렇게 가자는 얘기죠. 그래서 75, 45 합치면 120 여기가 60 그래서 사인 60분의 30이다 이렇게 이제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게 더 빠르긴 해요. 오늘은 이 정도예요, 이 정도. 오늘은 이 정도. 이게 주말 거쳐서 좀 어려운 애들 좀 풀어오라는 소리죠. 자, 여기서부터 코사인 법칙. 아이고야. 여기서부터 코사인 법칙. 코사인 B가 9분의 1이다. 코사인 B가 9분의 1이다. 질문은 AC의 길이가 얼마인가? 근데 AC의 길이가 얼마인지를 알려면 요 변의 길이, 그리고 낀 각의 정보가 필요하지. 그러고 보니 나한테 주어진 정보와 내가 구해야 되는 정보 사이에 관계가 대각의 관계란 말이지. 그럼 단박에 이렇게 이어져야 돼요. 이게 B면 이 D는 파이 마이너스 D고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D는 방금 전에 뭐라 그랬냐?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D는 마이너스 코사인 B이다. 마이너스 코사인 B이다. 따라서 요 코사인 D의 값이 얼마인 거 하니 마이너스 9분의 1이다로 바로 이어져야 됩니다. 알겠어요? 이쪽의 코사인이 9분의 1이면 이쪽의 코사인은 마이너스 9분의 1이다. 그럼 끝났어요. AC의 길이는 루트 하시고 36 더하기 9 빼기 2 곱하기 6 곱하기 3 곱하기 코사인 D인데 그 코사인 D가 마이너스 9분의 1이면 된다고. 그럼 상수 계산이 금방 하죠. 코사인 법칙. 자기가 뭘 쥐고 있느냐를 알아라. 이건 아마 두 가지 방식이 있었을 텐데 보통 본인들이 푸는 방식에 두 가지 방식이 있었을 텐데 둘 다 유효해요. 둘 다
해볼 만한 방식이고, 뭐 어느 게 좋다 나쁘다는 사실은 운이죠, 운. 이렇게 출제자가 어느 쪽을 의도했느냐에 따라 어떤 애는 숫자가 좀 쉽게 나오고 어떤 애는 숫자가 좀 더럽게 나와요. 근데 둘 다 유효한 방법이니 반드시 알고 있기. 뭐냐, 하나는 이렇게 이제 삼각형 하나를 SSS 조건으로 준 거죠. 세 변의 길이를 모두 준 거잖아요. 세 변의 길이를 모두 주고 중간을 딱 잘라가지고 그 변의 길이를 구하여라. 이거 어디서 잘라도 돼요. 사실은 내가 이 잘린 두 변의 길이만 알 수 있으면. 이렇게 하면 각을 이런 대로 노리고 가는 방법입니다. 각을 외부에 의존하는 거죠. 외부 쪽에 코사인 세타를 의존하면, 잘 보시면 이 각을 자신의 한쪽 꼭지각으로 하는 삼각형이 요 삼각형도 있고 요 삼각형도 있고 요 삼각형도 자신의 한쪽 각이 세타잖아요.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는 한 다음에 이 코사인 세타는 하나를 가지고 이놈 하나와, 예를 들어 이게 9니까 2 곱하기 9 곱하기 5분의 99, 81, 55, 25, 마이너스 49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고, 알겠어요? 요 삼각형으로 코사인 세타를 나타내는 방법이 있고, 이퀄 같다. 똑같은 코사인 세타인데 2 곱하기 5 곱하기 6분의 6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빼기 x의 제곱, 요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요. 이러고 이제 얘는 매개만 해주고 빠지는 거죠. 매개만 해주고 빠지면 요렇게가 x에 대한 이 2차 방정식이라고 부를 것도 없는 그냥 상수 계산이죠. 요런 방법이 한 가지. 또 하나는 요렇게 두각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알파와 파이 마이너스 알파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알파는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이다. 이건 원래 참인식이잖아요. 원래 참인식인데 요놈 대신에 뭘 쓰냐면 3과 x와 7에 대한 코사인 법칙을 쓰는 거죠. 얘를 사이각으로 하는. 그러니까 2 곱하기 3 곱하기 x분의 x제곱 더하기 9 빼기 77의 49는 이렇게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하나 붙이고 코사인 알파면 요쪽 각에 대한 이 삼각형 얘기니까 2 곱하기 6 곱하기 x분의 x제곱 더하기 36 빼기 25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면 요런 애가 이렇게 지워지는 약간의 통쾌함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게 출제자가 어느 쪽을 의도했냐에 따라 더 쉬운 쪽이 있고 어려운 쪽이 있긴 한데, 어쨌든 둘 다 유효한 방법이다. 여기를 이용하는 방법과 한쪽 각을 동시에 사용하는 방법. 어쨌든 둘 다 SSS 조건은 하에서 코사인 법칙의 제1형태를 이용하는 문제다. 이게 중요한 거지. 이건 뭐 그냥 쭉 쓰고 말게요. 뻔하게도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니까 넘겨 일로. 5b제곱 더하기 5c제곱 마이너스 5a제곱 이렇게요. 얘를 이쪽으로 넘겼어요. 그럼 이제 반대급부로 얘를 이쪽으로 보내. 그럼 마이너스 6bc 이렇게요. 뭘 닮았다는 거지 이게. 뭘 닮았어. 그래서 5를 이쪽으로 나누는 대신에 얘를 지우고, 그 다음에 이쪽 중에 2bc만 이쪽으로 이렇게 보내려고요. 그러면 여기에는 2bc가 가버렸으니까 얼마가 남나? 마이너스 3이 남죠. 그래서 남는 애가 누구냐면 2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남고, 오른쪽 변에는 마이너스 5분의 3이 남았는데, 알고 보니 이 아이가
코사인 A더라 라는 거예요. 코사인 A를 표현한 변해식이죠. 그래서 코사인 A가 마이너스 5분의 3이라는 걸 알았어요. 한마디로 삼각형 안에서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나온다는 건 그각 혼자 둔각임을 뜻해요. 삼각형에는 둔각이 두 번 나올 수 없잖아. 그러니까 사인 A는 맞죠? 사인 A는 그 둔각에 대해서 뭐 사인 A는 지가 둔각이건 얘가 다 양수로 내놓으니까 피타고라스 정리 써보면 5분의 4라는 거 금방 알 수 있을 테고요. 따라서 탄젠트 A에 대한 질문은 얘분의 얘를 해달라는 뜻입니다. 마이너스 3분의 4죠. 이렇게. 워낙 유명한 문제예요. 이것도 세원의 넓이 B가 1대 2대 8이다? 그게 내가 왜 궁금해? 그냥 반지름의 길이의 B가 1대 루트 2대 2루트 2다를 준 거겠지. 넓이 B니까 길이 B로 바꿔주면 반지름 B가 1대 루트 2대 2루트 2다 가 되겠죠. 그리고 코사인 B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하면 요 값을 구하시오니까 저 반지름을 그대로 쓰셔도 돼요. K 달아봤자 코사인 A, 코사인 B, 사인 B, 탄젠트 B 얘네들 공통 이름이 뭐지? 삼각 B예요. 레이쇼라고. 이름에 레이쇼가 들어가. 그러니까 비율이니까 비례상수는 알아서 다 지워질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삼각형을 요만하게 만드나 이만하게 만드나 닮은 삼각형이면 코사인 B는 똑같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 길이를 그대로 써도 좋다. 또 뭐 루트 2가 너무 많아서 좀 귀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오히려 루트 2대 2대 4로 만들어 놓고 써도 돼요. 아무 문제 없어요. 길이를 내 맘대로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지. 나는 그냥 그대로 썼는데 요 A 더하기 B가 얘네 둘 더한 거니까 이제 코사인 B는 2 배한 1 플러스 루트 2와 곱하기 3 루트 2. 얘가 루트 2, 얘가 2 루트 2. 요 길이가 3 루트 2. 요 길이가 1 더하기 루트 2. 요 길이가 1 더하기 2 루트 2. 이렇게 될 테니 이걸 가지고 코사인 법칙 그냥 쓰시면 됩니다. 1 더하기 루트 2의 제곱 더하기 3 루트 2의 제곱 빼기 1 더하기 2 루트 2의 제곱. 열심히 계산하면 돼요. 요거 이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엮는 문제. 주어진 정황이 어떻게 되지? S, A, S 상황이에요. S, A, S 상황. 그러니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이변 길이를 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상상을 해봐. 당연히 이변 길이가 구해졌어. 당연한 듯. 그러고 나면 요 변이 대변이고 요 각이 대각이니까 사인 60분의 BC의 길이 이렇게 할 수가 있다고. 그게 바로 외접원의 지름이죠. 그러니까 사인 60분의 이변 길이 한 다음에 반으로 나누면 반지름 길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대로 A 대 B 대 C로 쓰면 된다라고 했죠. 세변 길이의 B가 주어졌으니까 코사인 B 아까와 똑같이 그 반지름 문제하고 똑같이 이 1, 루트 2, 루트 3을 그냥 세 변의 길이로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도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듣고 나면 여기까지 지금 15번까지 푸는데 당최 트러블이 생기면 안 될 것 같지 않니? 너무 기본적인 공식들이라. 너무 심심할까봐 요거 세 문제 한번 넣어봤는데 그나마도 좀 쉬운 애로 골랐어요. 이것도 정보가 너무 많은 케이스죠. 맞아요. 이거 5만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습니다. 예전 모의고사 문제인데 정말 해설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이거에 대해서
이런저런 방법들 동원해서 얻어낼 수 있어요. CP의 길이. 예, 그 중에 가장 효율적인 게 뭐냐의 문제이긴 한데, 저는 그 당시에 이 문제를 풀 때 뭐에서 힌트를 받았냐면 보기에서 힌트를 받았어요. 그때도 저 보기가 그대로 나왔거든. 그럼 5개의 보기가 있어. 5개의 보기의 각 중에 더 많은 부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뭐냐? 2분의 알파, 2분의 베타가 3개. 그죠? 알파, 베타 그냥 있는 게 2개. 대세를 쫓아야지. 보기가 3개잖아. 그러면 이 그림에서 어떻게든 지금 각의 반을 이용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의도를 알 수 있어요. 네? 근데 알파가 어디 있는 애야? 여기 있는 애지. 베타 어디 있는 애야? 여기 있는 애지. 그럼 이거 다 중심각이잖아. 그럼 중심각의 반 뭐지? 원주각. 그러니까 원주각을 생각을 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이 알파의 반이 나올까? 하면 이 AP라는 호에 대한 중심각이 알파니까 이 AP를 그대로 놔두고 이걸 어딘가로 이렇게 끌고 가서 만들면 2분의 알파가 된다는 얘기잖아, 원주각이. 근데 머리 총 맞지 않으면 여기다가 갖다 놓겠냐? 어디랑 연결할까? 은서야, 어디랑 연결할까? 어? 큐? 그래? 아, 그렇지. 이렇게 연결해도 되는구나. 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아닌가? 이렇게 하면 여기가 2분의 알파가 되잖아요. 그죠? 2분의 알파가 되고 이렇게 연결하면 좋은 게 뭐냐면 요 호에 대한 중심각이 베타거든요. 그럼 내가 2분의 베타도 조만간 만들어낼 생각 아니었나? 예, 그럴 때 요 호가 원주각으로 끌려온 게 요 P예요. 예? 요 QB라는 호를 잘 생각해봐. 이 QB라는 호의 중심각이 베타라고요. 그러면 요 호를 그대로 두고 거기서 고무줄을 쭉 당겨가지고 원주 위에 하나 갖다 놓으면 그때의 요 원주각이 2분의 베타가 된다는 거지. 됐어요? 그러니까 일단 물론 이렇게 이제 막무가내로 잡아본 거지만 여기서 이 질문에 대한 드리블을 해가야지. CP의 길이를 나타내봐라 라고 했는데 CP라는 애가 요렇게 생긴 이변 길이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얘에 대한 대각인 거지. 사인 법칙에서 사인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알파 분의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알파잖아요. 알파 분의 CP는 이렇게 해요. 그러면 요거 사인 2분의 베타 분의 하고 요렇게 대각 대변으로 잡으려고 그랬는데 하필이면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똑같다 하고 요거는 반지름의 길이니까 1, 1, 1 그럼 너도 1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너도 1이구나. 근데 사인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알파는 아까 그냥 사인 2분의 알파랑 같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얘만 일로 올라가면 되잖아요. 그럼 CP의 길이는 사인 2분의 베타 분의 사인 2분의 알파 였었다. 깨닫기만 하면 굉장히 쉽게 얻어내는 문제입니다. 이게 별의별 방법 다 있어요. 얘랑 뭐 이렇게 해서 평행선 긋기부터 시작해서 막 이렇게 평행선, 요렇게 평행선, 코사인 법칙 쓰는 방법도 많아요.
이것도 동영상, 머릿속에 동영상이 좀 잘 되면 이렇게 하면 잘 되면 좋은데 이게 고정될 수가 없는 애죠. 이게 고정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얘를 돌릴 거기 때문에 2와 2루트 2가 유지가 되려면 얘가 이렇게 돌리면 끌려 들어와요. 이렇게 Q가 이 레일을 타고 끌려 들어오는데 그러면 F세타도 같이 짧아지죠. 그리고 이쪽으로 내리면 같이 눌려서 F세타도 이렇게 길어져요. 한마디로 F세타가 요 세타에 의해 2와 2루트 7과 어떤 관계, 함수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건데 우리가 이제 고정관념 중에 하나는 마치 이거를 F세타는에 이렇게 어떤 세타가 들어간 함수로 만들어내야만 거기다가 3분의 파이를 딱 넣고 답을 구한다라는 좀 그런 약간의 고정관념이 있죠. 함수를 그렇게 배워서 그래요. 근데 앞으로 이제 수투도 할 거고 미적분도 할 거고 함수에 대해서 대충 알게 되면 함수라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관계식이야. 관계식. 둘의 관계식. 그 관계식이 사실은 F세타는으로 정리가 안 돼도 돼요. 정리가 안 되고 그냥 등호의 이편저편에 다 놓여도 된다고. 그래서 나는 얘를 이 세타와 이 F세타를 꼭 이런 관계가 아닌, 왜냐면 누가 봐도 세타가 한쪽 끝에 있고 세변 길이에 대한 얘기니까 코사인 2법칙 얘기 아니야? 네? 코사인 2법칙 얘기면 주인공이 4루트 7일 수도 있는 거지. 아니 4루트 7이래. 2루트 7의 제곱일 수도 있는 거지. 2루트 7의 제곱은 2의 제곱 더하기 F세타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2 곱하기 F세타의 코사인 세타이다. 이렇게요. 이렇게 해도 함수 맞아요. 심지어 세타에 얼마를 넣을지도 결정이 돼 있어. 세타의 3분의 파이. 그러면 여기다가 3분의 파이를 딱 넣는 순간 얘와 얘가 이렇게 지워지고요. 내가 구하고자 하는 F세타, F3분의 파이를 X라고 하면 얘가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4는 4, 7에 28.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4는 0이고 6과 마이너스 4가 해인데 X 어차피 길이잖아요. 그래서 X는 양수인 6이 맞다. 이렇게. 그냥 함수 형태를 만들어낼 때 이제 도형이면 된다. 뭐 이런. 아이고, 그림이 시커매져 버렸네. 정사각뿔이라고 부르는 녀석이고, 정사각뿔.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2라고 하는 건요, 여기도 모서리고, 여기도 모서리고, 여기도 모서리라서 옆면들은 다 정삼각형인 거예요. 옆면들은 다 정삼각형이고, 아랫면만 정사각형. 피라미드지, 뭐, 피라미드. 한마디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중간에 요 한 모서리를 타고 다니는 어떤 점 P에 대하여 이 옆면을 타고 이렇게 라인을 하나 긋고 저쪽 옆면을 타고 이쪽 모서리에다가 이렇게 라인을 하나 그어주고 그리고 여기와 여기를 이렇게 이어준 한마디로 약간 사면으로 누워있는 삼각형이 하나 있다는 거지. 예상컨대 이등변 삼각형쯤 될 거예요. 여기서 이 길이랑 여기서 이 길이가 달라질 수가 없는 애잖아. 그때 그 삼각형을 평면으로 바라봤을 때의 사이각을 세타라 하고 코사인 세타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끌고 와 보려고 해요. P.
여기를 A, 여기를 C 라고 하면 이게 A고 이게 C인데 잘 생각해봐. 이제 고무줄이야 이렇게. 예. 요게 요 두 개가 고무줄이야. 그럼 P에 이렇게 매달았어. 그럼 찍찍찍 이렇게요. 움직여 보면 예, 변하는 애가 있어요. 누가 변할까요? 예. 이 길이가 변하겠죠. 그걸 미지수로 놓겠다는 거예요. 예. 이걸 미지수로 놓겠다는 거예요. X를. 이걸 X로 놓고 예, 대신에 고정돼 있는 애가 있어. 누구냐면 요 길이가 고정돼 있어요. 정사각형 대각선이니까. 그러면 2 루트 2가 되죠. 물론 방금 전에 변하는 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세타도 같이 변합니다. 예. 세타가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90도가 되고요. 좀 벌어졌다가 이쪽으로 가면 이게 얼마가 되더라? 뭐 3분의 1 다는 값이 될 텐데 뭐 어쨌든 세타가 변해요. 그러니까 변하는 애와 변하는 애가 관계가 있다는 거죠. 이걸 함수라고 그런다고 얘들아. x와 세타가 함수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야. 근데 그 함수 관계는 그냥 관계식이라고 그래서 관계식. 그럼 세 변의 길이와 사이각 하나. 뭐 관계식으로 뭘 쓸 건데? 코사인 법칙을 쓴다는 거예요. 네, 코사인 법칙.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2 곱하기 x 곱하기 x 분의 x 제곱 더하기 x 제곱 빼기 8. 뭐 생각보다 되게 심플한 식이 됩니다. 뭔데? 생각보다 심플한 식이 되고 약간의 정리를 해주자면 2x 제곱 분의 2x 제곱 마이너스 8이라서 1 마이너스 x 제곱 분의 4가 돼요. 이 함수관계의 구조를 잘 보면 코사인 세타는 x 값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x가 커지면 커질수록 요 숫자가 작아져. 근데 1에서 작은 숫자를 빼면 뺄수록 그 값은 커지죠. 그러니까 x가 커질수록 코사인 값도 커져요. x가 작아질수록 코사인 값도 작아져요. 됐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만 생각하면 되는 거지. 언제 x가 제일 커? 언제 x가 제일 작아? 이것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옆면이라서 사면이라서 잘 안 보일 텐데 이거 정삼각형이라고 그랬잖아요. 한 변 길이 2짜리 정삼각형을 옆으로 가져와 보세요. 이렇게 O, C, D 이렇게 옆으로 가져온 다음에 여기서부터 X라는 아이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생각해 보시면요. 지금 이 파란 선들의 길이가 X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2에서 출발해서 점점 짧아졌다가 제일 짧아지는 순간이 언제일까 얘들아? 제일 짧아지는 순간? 예, 수선의 발일 때겠죠. 제일 짧아졌다가 다시 길어져서 2가 되는 애예요. 그러니까 x는 루트 3에서 2까지 왔다 갔다 하는 녀석이다 이런 얘기예요. 루트 3부터 2까지. 그걸 제곱하면 3부터 4까지 왔다 갔다 하는 얘기고 한마디로 여기다가 3 넣었을 때 최소값, 4 넣었을 때 최대값 이런 얘기예요. 생각해보면 되게 단순한 얘기잖아. 3부터 4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 그리고 0 모르겠으면 그냥 직관으로 풀어도 되는데 대부분 최대 최소는 얘들아 양 끝값과 한가운데 그지? 양 끝값과 한가운데 모르겠으면 그렇게 찍어서 풀면 돼요. 직관적으로 양 끝값과 한가운데 이런 문제였다. 이제 여기서 이과로 가는 애들은 미적분에서 배우는 삼각비에는 이걸 반으로 잘라서 우리가 2분의 세타를 처리할 수가 있어져요. 그럼 좀 더 간단해집니다. 이건 사실은 이과형 공간도형 문제에서 나왔던 애예요. 근데 코사인 법칙으로도 충분히 처리가 가능해서 여기서 문제를 낸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간단하게 코사인 삼각함수의 활용
1단계를 해 봤어요.